의료기기로 나온 거는 쓰셔도 된다. 하지만 화장품으로 나온 거는 개개인에 따라서 맞고 안 맞고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서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평소엔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이럴 때 펌프형 의료기기가 있거든요. 안에를 펌프하는 압력으로 확 압력을 쏴줘가지고 헹궈내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냉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그 헹구는 압력으로 헹궈질 수 있겠죠. 미온수로 닦아내고 너무 거친 수건으로 빡빡 닦지 말고 살살살 톡톡톡톡톡 두드려서 닦는 게 중요하고, 근데 외음부 청결제는 알칼리 성분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안쪽까지 닦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당신의 리즈샷을 돌려드리는 마이리즈 스토리입니다. 여성 청결제랑 질세정제 차이 뭔지 알아요, 샌들? 부위가 다른 거예요? 오, 맞아. 외음부 닦는 거는 여성 청결제라고 보통 부르고, 질세정제는 안에다가 쏘는 거 질세정제라고 부르죠. 요새는 이제 여성 청결제 홍보가 많고 광고가 많아가지고 질염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여쭤보세요. 세정제 광고하는 거 써도 되냐고. 처음에는 이제 같이 광고도 보고 저도 구경을 좀 했거든요. 저는 이제 결론이 정해져 있죠. 사실 답이 의료기기로 나온 거는 쓰셔도 된다. 하지만 화장품으로 나온 거는 개개인에 따라서 맞고 안 맞고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서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의료기기로 허가가 난 제품들이어서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샤워기 헹궈내는 물 압력 정도로는 매일 씻어도 되지 뭐. 그냥 뭐든지 외음부라고 특별할 게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좀 여린 살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조심조심 괜찮지 매일. 근데 이제 너무 특수한 부위라고 막 지글지글 익는 물로 닦는다거나 너무 가렵다고 아이스팩을 대고 오래 있는다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안 좋고, 샤워기 물로 살살 닦는 거는 매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광고하는 거 보면은 질세정제들 막 향 되게 강한 거, 막 여성 몸에 좋다고 과일향 나는 거랑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자극성, 무향 이런 걸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사실 주 2회를 쓰라는 게 너무 자주 씻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걸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그 정도는 최소한 씻어라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어떤 분들한테 주 2회는 좀 펌핑을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있고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자궁이 위쪽에 있고 질이 이렇게 미끄럼뜨린 형이 있어요. 질경을 우리는 넣다 보면 알잖아요. 이런 분들은 냉이 조금만 생겨도 팬티에 묻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와서 치료를 받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깜짝 놀랐다. 사진을 보고 냉이 생기는지 나는 전혀 몰랐다. 충격적이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무뎌서가 아니고 자궁이 이렇게 있고 이제 질이 이렇게 위로 향해 있는 분들이 보통 냉이 속에서 고이거든요. 밖으로 빠지질 못하고. 이런 분들이 질염을 느끼려면 냉이 정말 쌓여서 피부염까지 만들고 뛰쳐나와야 냉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민이 사실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냉이 많은지 모르고 남편하고 관계할 때도 냄새나고 이러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질정 사용을 제일 먼저 권하고 이게 제일 지혜롭다고 권해드리는데, 평소엔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이럴 때 펌프형 의료기기가 있거든요. 안에를 펌프하는 압력으로 확 압력을 쏴줘가지고 헹궈내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냉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그 헹구는 압력으로 헹궈질 수 있겠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주에 1, 2회 정도는 좀 헹궈내셔라. 그렇게 쓰시면 괜찮다. 그 정도는 좀 써주시면 스트레스를 안 받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성 청결제는 사실 어떨 때 저희가 많이 권하냐면,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외음부 땀띠 나고 냉이 이렇게 막 노랗게 껴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클렌저 형식으로 쓰라고 권하는 편이고요. 여성 청결제는. 질내 세정제는 사실 이제 병원에 오면 이제 구석구석 소독을 해주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안쪽을 약산성 pH로 만들어주면서 좀 헹궈내는 효과까지 있는 그런 제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이런 펌프형을 저는 사실 좀 권하는데, 쓰기도 되게 편해요. 이렇게 꺾어가지고 질 입구에다가 살짝 넣고 이렇게 펌프질을 해주면 됩니다. 이 압력으로 냉이 나와요. 그리고 헹궈지고 이 안에 있는 게 의료기기로 된 등급의 액체인데 안을 소독하고 항균 효과도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네.
청결제는 겉을 약간 클렌징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질문질 해가지고 살살 닦아내는 용으로, 미온수로 닦아내고, 너무 거친 수건으로 빡빡 닦지 말고 살살살 톡톡톡톡톡 두드려서 닦는 게 중요하고, 항상 건조하게 말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밑에는 혐기성 균들이 굉장히 많이 살기가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드라이하게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잘 안 되고 뭐 털에 물이 많이 묻거나 이러면은 좀 찬바람 드라이기로 말리거나 선풍기로 말리고서 옷을 입으셔도 좋으세요. 일단은 저는 사실 너무 질염이 자주 생기면은 제모를 권합니다. 제모를 하고 나면 정말 얼마나 내가 습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돼요. 딱 한 번 샤워하고 나서. 근데 외음부 청결제는 알칼리 성분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안쪽까지 닦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안에 점막이 벗겨질 수도 있고요. 외음부 청결제랑 질세정제는 사실 다른 애예요. 질세정제는 이제 산도를 맞춰서 질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고 좀 청소를 해주기 위한 용이고, 외음부 청결제는 냉을 닦아내고 기름진 피지선을 좀 없애기 위한 클렌저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지 되고요. 이 외음부 클렌저가 어느 정도 살짝 뭐 속에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안에 들어가서 너무 점막을 벗겨내면 굉장히 따가울 수 있고 질염이 또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외음부 클렌저를 쓰셨으면 그 다음에 질내세정제를 써가지고 pH를 맞춰주고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외음부 청결제나 질세정제는 이제는 등급으로 나옵니다. 의료기 등급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화장품 등급을 이제 질이 튼튼하거나 많이 내가 썼던 분들은 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잘 맞으면. 만약에 알러지가 일어나거나 그것 때문에 질염이 유발된다면은 그걸 꼭 굳이 열심히 쓰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중단하시고 산부인과 의사랑 의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세정제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청결제랑 질세정제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따로 나눠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순서는 클렌저 먼저 쓰고 질세정제를 쓰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